제가 원래 시각화 첫 시간에 이거를 좀 설명하거든요. 이게 그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갖고 제가 이번에 좀 쉬는 날이 많아갖고 생략을 했는데, 그 시각화 과목이 열릴 수 있는 학과 혹은 이제 시각화를 가르칠 수 있는 게 통계학과 일단, 그다음에 시각디자인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학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게 목표가 조금씩 달라요. 느낌이 미묘하게 다른데, 통계학은 일단 공통적으로 그릴 수는 있어야 되겠지. 뭔가 이제 시각화 아웃풋을 낼 수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는데, 통계학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정도를 딱 보고 이게 두 명사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학과에서 이제 모르는 어떤 인사이트를 통계학과는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말고는 사실 강점이 별로 없어요. 통계학과에서 시각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각 디자인에서는 전달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쓰는 툴 자체가 R, 파이썬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써요.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에서 PDF 파일을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막 되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편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좀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느낌. 여기 보면은 뭐 한국과 멕시코 관계 인포그래픽이 너무 작나? 어이씨. 그 뭐 양극의 교육 편향해갖고 이거 그냥 라인 플랫이잖아. 라인 플랫을 파이썬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느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끼워놓고 그다음에 요 되게 예뻐요. 하여튼 요런 것도 이제 그 알록달록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이런 그래픽들을 이제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시각 디자인 쪽은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가지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R이랑 파이썬으로 기본적인 플랜만 그려주고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들고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얘네들은 이제 어떠한 포스터의 그래픽이 쫙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컴공에서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도 쓰는 툴이 좀 달라요. 파이썬도 무조건 많이 쓰긴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로 굉장히 그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대시보드구나. 이게 제가 플란리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될라나? 광고가 이렇게 많지? 잠깐만. 요런 거, 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확진됐는지 정보가 나타나고, 여기 이제 마우스를 대면은 뭐 이제 USA는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보드 형태로,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계속 뭐 무슨 웹이나 이런 데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해서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시각 디자인이랑 다른 매력이죠. 시각 디자인은 이제 포스터가 나온 건데, 얘네는 하여튼 외부로 들어갔고, 내가 이제 그 여러분들처럼 실습실에 앉아갖고 컴퓨터로 이제 뭐 PLT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만든 그 대시보드나 아웃풋을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고, 어디 이제 나갈 때도 설명할 때도 이런 대시보드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겠죠. 뭐 코리아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또 되고, 뭐 이러한 정보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시각 디자인이랑 컴공이랑 이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학원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패스트 캠퍼스나 이런 데서도 시각화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타겟이 공모전이에요. 여러분들 시각화 공모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나가면은 데이터 같은 거를 딱 주고 이거 그냥 분석하고 대시보드 같은 형태로 아웃풋을 만들어갖고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한테 이제 쓸모가 있다 없다 판단해가지고 있으면 이제 상을 주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여기도 또 주로 쓰는 툴이 있는데, 이거는 태블로하고 파워비아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사실 가리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 여러분들 현실에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유료예요, 유료.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가르치기가 무리가 있고, 요것도 유료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해보고 싶어 갖고 계속 문의를 했는데 이게 좀 비싸가지고 요것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거는 포기했고, 요거는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다 해서 제가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할 때 물론 R도 쓰고 뭐 파이썬도 쓰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러분들 데이터 딱 보고 엑셀 켜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뭔가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각화를 할 때 그냥 클릭을 해서 하는 어떤 분석 과정을 만들 수 있는데 결과가 꽤 예쁘게 잘 나와요. 이것도 잠깐 보면은 수업 망하겠네. 원래 이거 해야 되는 내용이었어. 그래. 이런 거 유튜브 가면은 그 무슨 시각화 공모전이라고 치잖아요.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태블로 아니면은 파워 BI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대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고, 이건 너무 느려서 못 하겠는데 하여튼 유튜브 잠깐만 구글에서 그냥 쳐봐야 되겠다. 꽤 예쁘게 나와요. 요런 거. 이런 것도 이제 그래. 공모전 상급으로 대학 등록금 마련한 사람의 이제 시각화 뭐 어쩌고 이거 대부분 태블로 아니면 파워 BI로 만듭니다. 저는 쓰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학교에서 구입하려면 좀 비싼데 학생은 아마 뭐 처음 몇 개월간은 무료로 주기도 하고 알아서 또 잘 쓰시더라고요. 학생들은 뭐 약간 그 적당한 이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알아서 잘 구해서 쓰시던데 그렇게 해서 배우시면 돼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좀 요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얘는 파이썬으로 뭔가 전처리를 그냥 프레임으로 쭉쭉쭉 해놓고 그거를 이제 쓰기 쉬운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렌더링은 태블로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좀 효과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시각화 수업을 할 때 내가 R로 할까 파이썬으로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파이썬으로 결정한 이유가 R에서는 이제 시각화 툴이 ggplot2라고 굉장히 강력한 툴이 있는데 그거를 파이썬에서 베꼈습니다. 플랫9이라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파이썬에서 플랫9을 배우면 R에서 ggplot2를 그냥 거저 배울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좀 포함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통계 수업이면은 R이랑 파이썬이랑 시각화 툴 사용 빈도가 거의 비등비등한데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도 나가야 되고 만약에 뭐 자바스크립트를 쓰는데 콩공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할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에서도 파이썬을 써요. 그러니까 전처리 같은 거 할 때 파이썬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러를 쓰고, 그래서 파이썬이 나중에 또 요런 데 더 많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일단 요거 대비 통계학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택도 없어요. 이런 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콩공 막 인터랙티브 플랫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뭐 지지플랫이나 이런 거로 백나 그려봤자 사실 그렇게 임팩트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유로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유로 프로그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통계학과에서 뭘 해야 되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산점도를 그려라, 라인 플랫 그려라, 바 플랫을 그려라. 그리고 뭐 디자인은 이제 약간의 이론이 있어요. 뭐 색상은 어떻게 배치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이론이 있는데 유일하게 통계학과만 그림을 보고 데이터를 읽고 이게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통계학과만 할 수 있고 다른 학과 대비 통계학과가 가지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그리는 건데 그냥 그림만 그릴 줄 알면은 사실 컴공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산점도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려라 그러면 쭉쭉쭉쭉 그냥 컨디션 잡아가지고 그려라 하면은 이거를 그릴 수 있는데 그럼 얘하고 독립이야 라고 물으면은 이 통계학적 지식이 없으면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해석을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시각화를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계속 소개를 할 건데 그런 경우에 좀 통계학과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요거는 컴공 느낌입니다. 컴공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막 해석을 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이미지 자료를 해석해 갖고 그거를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이거를 펼치면 이미지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 학과가 통계학과가 제일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다루고 동시에 프로그램 스킬도 다루고 막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제가 전달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 테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좀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정신 없을 텐데 중간중간 제가 좀 서머리를 하면서 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중간중간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지워야지. 강의 노트 준비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책 한 두세 권씩은 읽어가지고. 근데 좀 수업 시간에 이제 막 가르치고 싶은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고 막 섞여가지고 색상표도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붙잡고 있다가 포기했어요. 이거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긴 한데 그 태블로나 이제 요런 시각화도구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디폴트로 이제 플러스를 해주는 게 보색 관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잘 되어 있어요. 심지어 파이썬에서도 우리가 디폴트로 딱 그러면 약간 푸르스름한 뭔가 이제 점들이 찍히고 거기에 겹치면 주황색이 찍히잖아요. 그 둘이 보색 관계입니다. 그래갖고 원래 눈에 잘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그렇게 우리가 컴퓨터가 다 설정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또 빼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할 내용은 진짜 마이너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팁도 아니고 그래갖고 제가 그냥 정말 먼지 같은 팁이다. 먼지도 아니고 미세먼지 같은 팁이다. 그래갖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요게 여러분들을 되게 귀찮게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구글링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모았냐면은 제가 몇 년 동안 구글링 한 것들을 저는 정리를 해두거든요. 블로그 같은데. 그냥 그거 모아놓은 것 중에서 그래 요거 나 진짜 많이 썼어 싶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일단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림만 보고 싶을 때 이거 대충 했습니다. 아까 1, 2, 3, 4 1, 2, 3, 4가 이제 X축에 있고 2, 3, 4, 2 뭐 이런 식으로 Y를 그리게 되면 그냥 그리다 너무 귀찮네. 이렇게 되죠. 요것도 잠깐만 일로 할까? 그래. 요것도 약간 팁인데 이게 1, 2, 3, 4가 X축에 제가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10, 20, 30, 40으로 바꾸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값들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없애요. 없애면은 디폴트로 1, 2, 3, 4가 들어갑니다. 0부터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얘하고는 그냥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좀 거슬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저는 거슬리지 않은데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세미콜론을 하나 붙여주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막 검색하기도 짜증나요. 이거를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쵸? 그 다음에 그림만 보고 싶을 때는 했고 마커 사이즈 그래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2, 3, 4, 1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산 정도로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키우고 싶습니다. 한 20 할까? 아니 너무 같구나. 이건 한 15 정도? 15 정도? 이것도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15 정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닷들의 사이즈가 변합니다. 이렇게 안 쓰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도 돼요. 마커 사이즈 약자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점선으로 그려지게 되죠. 이 점선을 내가 좀 더 두껍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라인 S 해서 12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레전드하고 라벨 요것도 많이 쓰죠. 요런 그림을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이제 점선으로 그려주고 닷으로도 찍어주겠죠. 이런 걸 이제 다 커넥티드 플래시라고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내가 그림을 겹쳐 그릴 수도 있다고 했죠. 4, 3, 1,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은 겹쳐야 되는데 여기가 좀 이제 너무 겹치니까 뭐 3.2 정도로 하자 그냥 대충.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겹쳐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라벨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안 달라져요. 그쵸? 똑같죠? 여기도 그냥 라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B로 할게요. 뭐가 달라지나 똑같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건데 이거를 설정을 해두면은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없으면은 요거를 쓸 수가 없는데 라벨을 그냥 붙여주면은 내가 이제 한 뭐 어떤 뭐 요런 라벨 요런 식으로 범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많이 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요거 색깔 조정 있죠. 이게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색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주황색이랑 파란색이랑,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는 얘가 파란색이 됐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얘가 주황색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 두 개 그리는 순서로 바꾸면 되죠. 그리는 순서로 막 바꾸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내가 뭔가 색을 지정해 갖고 해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은 조금하면 이게 순서로 바꾸고 또 고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왜 그걸 원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색을 좀 지정할 수는 없나 했는데 처음에는 그 색상표 있죠. 색상표 보고 이거 주황색 비슷한 거 막 찾았어. 그 코드를 찾아가지고 넣었는데 약간 미묘하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고민하다가 이것도 막 검색은 제가 실패하고 다른 거 검색하다가 이게 우연히 있어갖고 또 기억을 해놨다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요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요렇게 하면은 뭐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거를 요렇게 바꾸고 코드를 얘도 그리고 C0라는 색상이 있어요. 둘 다 이제 파란색으로 되죠. 그리고 요 색상이 있는데 이러면 둘 다 주황색으로 돼요.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려면 원래는 이제 0, 1 이렇게 하면은 위에랑 이게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냥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얘는 내부적으로. 첫 번째는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얘를 그려.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바꿔주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것도 그 사소한 팁.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색상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이러한 색상 조합들이 눈에 아마 잘 들어올 거예요. 이게 디자인 쪽으로 뭔가 고려를 해가지고 만드는 색상들이라서 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좀 유용합니다. 이 코드가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아요. 이런 거 보기 싫다 이러면 여기 끝에 요거로 붙여주면 안 보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 같이 살기로 했어요. 이거를 인정하면서 그림을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히스토그램이나 이렇게 막 너무 많은 거를 보여줄 때만 그냥 숨기고 웬만하면 그냥 공생하기로 했습니다. 타이틀을 설정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많이 할 건데 타이틀을 설정하는 거. 또 하나 해볼까? 아마 여기 다 써놨을걸요, 제가 코드? 너무 열심히 그렇게 안 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그냥 타이틀 하고 타이틀 아니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좀 너무 이제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타이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매플란 라이브러리에서 타이틀 만드는 방법 하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서브 플랫을 그려요. S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폴트로 하면은 그냥 그 하나의 축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서 set title라는 명령이 있는데 얘에서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요게 방법 2, 요게 방법 1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편하죠. 누가 봐도 이게 편한데 이거를 왜 쓰냐? 요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브 플랫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여러 개의 서브 플랫에 대한 그 제목을 각각 달아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AX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게 편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이거 하다. 그럭저럭 보이겠지? 괜찮네요,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축에다가 플랫 요거 잠깐만 이거는 타이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로 바꾸고 그다음에 요거를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네 개를 다 똑같이 그릴 건데 조금씩 달라 보여야 되니까 그래 여기서 한번 써먹자. 이 시제로 아니다 쓰지 말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요거를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하고 여기 붙일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이제 파란색으로 시제로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겹쳐서 그린 그 색상 조합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뭘 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근데 잠깐만. 이 축에 대해 가지고 각각 제목을 달아볼 건데, 얘를 이제 A, B, C, D라고 서브 타이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똑같이 접근을 해가지고 set 타이틀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A라고 써주면은 이제 맨 위에 그림에는 A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반복, 반복, 반복. 01, 10, 11, A, B, C, D. 이런 식으로 서브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한 타이틀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A, B, C, D고 이거 전체에 대한 뭐 타이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슈퍼 타이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서브 타이틀 같은 거니까 그 하나의 엑시지에 대응하는 타이틀은 여기에 메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요거의 의미는 이 그림의 타이틀을 A라고 잡아라는 거겠지.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그림 전체에 대한 타이틀을 하고 싶을 때는 이 AX로 들어갈 리는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소속이 여기 있어요. 전체 그림.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짜증이 나죠. 이런 식으로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요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왜 어떨 때는 AX라고 쓰고, 어쩔 때는 FIG라고 쓰고, 어쩔 때는 PLT라고 쓰냐, 어떤 건 겹치고, 어떤 건 안 되고, 되게 이제 사람 귀찮게 하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파이썬을 배울 때 그림을 막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구글에서 막 뭔가 검색을 하면은 코드가 있고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 코드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 저장한 코드를 찾아가가지고 조금씩 바꿔요. 근데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돼 있고 어쩔 때는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제가 스스로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를 할 생각을 한 1년 뒤에 한 것 같아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정리를 해보면서 공부를 좀 다시 했는데 이따가 설명할 건데 그냥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막 그 좀 불필요하게 막 가할 정도로 그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우선은 지금 급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기분 나쁜 게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웃풋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그 너무 비좁고 여기 C는 이게 제목이 뭐지? 여기 틱이랑 겹쳐가지고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알맞게 조정이 되어 갖고 좀 더 이제 사람이 보기 편한 정도로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브 플러스 만들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 같은 거 넣다 보면 막 너무 이제 비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마지막에 FIG에 소속된 레이아웃을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해줘라 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보기 좋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잠깐만. 그렇죠. 17분 남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아마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고. 다 한 것 같아. 이거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언뜻 봐서 똑같은 것 같거든요. 숫자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어려워요. 요거 어떤 거는 FIG 치고 메소드를 쓰고 어떤 거는 AS 치고 메소드를 쓰고 이제 요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요러면은 이제 그 그림 큰 이제 도화지 같은 거는 FIG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네모 틀 같은 거는 AX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FIG는 AX라는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FIG에 있는 거는 사실 축을 갖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포함을 하고 있긴 한데 FIG 이제 직속으로 소속된 애들이랑 AS 직속으로 소속된 애들이 뭔가 함수들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탭을 누르면 뭐가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야. 이거하고 여기에도 탭을 누르면 뭐가 이제 쭉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애들이고 숨겨진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언더바를 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숨겨진 애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있어요. 이런 숨겨진 애들 플러스 눈에 보이는 애들을 다 확인하고 싶으면 요거를 하면 됩니다. 이게 FIG에 포함된 메소드 혹은 어트리뷰트의 목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FIG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떠한 기능들 있죠? 기능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예를 하게 되면은 엑시제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거 지우자. 너무 귀찮네.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두 집합의 차집합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FIG에는 있지만 AX에는 없는 게 남게 되겠죠? 그 몇 개 안 되거든?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을 하고 나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엑시즈 레벨에서 뭔가 필요한 함수가 아니고 FIG 레벨에서 필요한 함수인 것 같다라는 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지? 요런 거는 그림 전체에 해상도를 얻는 함수거든요. 이거는 엑시즈 레벨로 뭔가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림 전체에 그냥 적용을 하면 되니까 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언뜻 보이는 거 없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엑시즈 레벨에서는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거 그냥 그림 하나가 저장된 상태에서 그냥 그 그림을 어떤 파일로 이제 저장하는 함수니까 이런 거는 엑시즈 레벨에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AX에만 있는 함수들이 나오겠죠. FIG에는 없고. 자, 되게 놀라운 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플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플랫 있죠. 그거는 피규어 레벨에서는 정의하지 않아. 어차피 걔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규어는 그냥 그 엑시즈를 담는 틀일 뿐이고 엑시즈들을 이렇게 담아 놓은 다음에 그 엑시즈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뭐 플랫 해갖고 이런 그림을 그려. 그냥 다른 엑시즈에 이런 그림을 그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놀랍게도 FIG에는 그 플랫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이러면 교집합이 나오겠지. 되게 많아요. 하여튼 이것도 이렇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이게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위주로 요약을 하면은 FIG에만 있는 거 그거는 엑시즈를 더하는 함수. 이거는 딱 봐도 엑시즈 레벨에서는 이 함수가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함수. 그 다음에 타이틀 A야. 방금 쓴 거. 이것도 엑시즈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피규어 레벨에서 내가 조정을 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FIG 레벨에 있겠죠. 피규어 레벨에 있겠죠. 그 다음 슈퍼 타이틀. 이것도 엑시즈 레벨에서 슈퍼 타이틀을 설정하는 함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요거 놀랍게도 박스 플라, 그 다음 히스토그램, 그 다음 뭐 플라, 그 다음에 셋 타이틀,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이 세 개가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했던 플라 메소드인데 이러한 플라 메소드는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지? PLT는 뭐지? AX하고 FIG는 뭔지 이해가 되는데 PLT는 이게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PLT 타이틀 해도 아까 제목을 붙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함수를 뜯어봅니다. 뜯어보면은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get current xg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xg에 접근을 해라. 그러면 요 결과로 어떠한 xg가 리턴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던 거죠. xg에서 썼던 set title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plt 타이틀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는 현재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xg가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 접근을 해갖고 거기 안에는 set title이라는 메소드가 있을 텐데 그 메소드를 써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xg에 있는 set title을 얘는 그냥 랩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를 덮어 씌워갖고 마치 사용자가 plt 플랫 plt 요것도 제가 말했죠. 요것도 그냥 우리가 원래 정식적으로는 피규어를 만든 다음에 몇이야? 피규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엑시즈를 만들고 거기 엑시즈에 어떤 플랫 메소드를 써서 그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한 큐에 해결하는 게 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면 내부적으로 어떠한 공간에 피규어가 있고 그 안에 또 어떠한 공간에 엑시즈가 있을 테고 그 안에 이제 엑시즈에 어떠한 메소드가 있는데 그 플랫 메소드를 써가지고 요거를 그린 다음에 우리한테 출력해서 한번 보여줘 라는 거예요. 이러한 콤비네이션이었는데 여기에서 원래 PLT 플랫하면은 여기 있는 피규어하고 엑시즈는 이름도 없이 그냥 메모리상에 어딘가 올려져갖고 그냥 사라지거든.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데 사라지기 전에 방금 내가 그 만들었던 그 엑시즈 있지. 거기 가면은 언더바 아니 그 점을 찍고 set title이라는 명령이 있을 텐데 그 뭘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거기에 그 함수를 써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그 엑시즈에 접근해서 마지막으로 제목 하나만 달아주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용자가 볼 때는 얘가 그려지면은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 얘가 실행되면 이 그림 위에 그냥 제목이 덮어 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PLT는 의미상 모호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PLT 타이틀 레이아웃 해도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타이틀 레이아웃은 의미상 당연히 피규어 레벨이 있겠지. 이거를 뭐 엑시즈 레벨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찍어보면은 자, get current figure의 약자입니다. 그럼 얘는 방금 내가 그린 그림 거기에서 피규어 오브젝트에 다시 접근해서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해줘 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 피규어에는 원래 타이틀 레이아웃이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써가지고 서브 플랫들의 이제 위치를 한번 조정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LT에 있는 함수들은 뭐냐면은 여기나 여기에 되어 있는 거를 랩핑하는 거예요. 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거. 요거는 그 set title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아까 찍어봤죠 우리가? PLT 타이틀. set 타이틀은 없죠. 근데 타이틀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애야 하고 찍어보니까 결국에는 엑시즈에 접근해서 요거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함수 이름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당연히 피규어 레벨에 있는 함수인데 이게 PLT에는 없어요. 없죠. 이 탭 누르고 있는 거거든.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있으면은 나올 테고 없으면 공집합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찍으면은 요런 메소드는 있으니까 타이틀이라고 이제 걸리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소속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PLT를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LT를 쓰더라도 PLT 해갖고 뭐 타이틀도 받고 그렇더라도 이게 내부적으로는 FIG나 AX에 접근해서 뭔가를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 쫄리는데 5분밖에 없네. 이거는 그냥 별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서브플랫을 써가지고 FIG랑 AS를 명시적으로 받고 명시적으로 여기는 플랫 함수를 써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요거 정리만 좀 하고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서 X축에 내가 뭐 X 이런 식으로 뭐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셋 요러한 함수가 있어 갖고 여기에 X라고 쓰면은 X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왠지 이거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되네. 요거만 됩니다. 요거만. 그럼 X라고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것도 일단 여기에서 내가 이게 좀 너무 작다, X가 너무 작다 하면은 사이즈를 좀 크게 하면은 이렇게 X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걸 해볼까? 스타일도 이렇게 그 볼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똑바로 쓰면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기울어졌으면 좋겠다 하면 이게 약간 기울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 폰트 같은 것도 좀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좀 폰트를 이제 바꿔줄 수도 있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이거 실습을 위해서 좀만 더 크게 해봅시다. 요렇게 되고 얘를 이제 적용 안 하면은 요렇게 보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옵션을 조금씩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옵션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3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글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옵션을 일일이 쓰지 않고 제가 설정한 이 딕셔너리를 이렇게 저장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와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갖고 그냥 여기다 씁니다. 아무튼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웨이트는 이것도 설명해야지. 이거는 별거 없어요. 웨이트를 이제 0부터 1000 사이의 숫자를 줄 수가 있는데 숫자를 이제 많이 줄수록 그게 볼드테처럼 보이게 돼요.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이걸 1로 하면은 얇아지죠. 그 다음에 한 500쯤 하면은 그 중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벨을 설정할 때 요거를 보고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레퍼런스도 달아놓고 사이즈하고 폰트 웨이트는 0부터 1000까지 조정할 수 있고 패밀리는 요거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이제 노멀하고 이탈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원하는 옵션을 넣어갖고 요런 식으로 라벨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는 제가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것도
요거 있죠. 요것도 그 잘 생각해보면 엑시즈라는 거는 축들의 집합이잖아. X축, Y축.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뭐만 바꿨냐면 X축만 바꾸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왠지 엑시즈에 소속되어야 될 함수라기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X축이 있고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맞잖아. 그래서 이거를 찍어봅니다. 다시. 너는 뭐 하는 애였어? 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렇죠. 엑시즈라는 오브젝트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set, 라벨,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랩핑한 거예요. 또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메소드를 바로 쓸 게 아니고 AX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X 아까 뭐였지?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X축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뭐였지? 아, 이게 끝날 때 되니까 떨리네 자꾸. 뭐였지? 셋. 아이씨. 첫 글자만 알면은 탭을 칠 수 있는데 내가 첫 글자가 기억이 안 나갖고 이게 아닌데? 아이씨. 그래. 셋 라벨 텍스트.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 있다. 이제 요 함수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엑시즈 레벨에 있는 함수들도 이게 뭔가 이제 되게 로우 레벨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포함된 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는 건데 거기에 또 포함된 함수들이 윗단계로 계속 뭔가 재정의가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요런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요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없기는 한데 아무튼 그 이 구조를 잘 알면은 어쩔 때는 뭐 PLT 쓰고 어쩔 때는 FIG 쓰고 저도 막 가끔씩 이거 섞어가면서 쓰는데 그거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거부감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